네, 반갑습니다. 한국 IBM에서 SAP 관련해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시원입니다. 이번 IBM 10 스케일 아웃 서버 런칭에 SAP 하나원 파워라는 주제로 제가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아마 여러분 회사에서도 SAP라는 ERP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ERP 시장에서 SAP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에서는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SAP ECC라는 거라든가 현재 S4 하나라든가 이런 용어에 대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들어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SAP EC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IBM 파워 시스템에서 많이 돌아갔었어요. 지금 또 많이 돌고 있고요. 수행되고 있는데 S4 하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출시될 때 어플라이언스 제품으로 X86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IBM 파워 시스템에서 인증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리눅스 베이스, 그러니까 수세라든가 레드햇 OS에서 SAP 하나가 수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코비드 사태 때문에 팬데믹 상태에서 IT 인프라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SAP도 이런 변화의 물결에 동참해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많이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 IBM과 같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앞으로 SAP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IBM 파워 시스템이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세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S4 하나 온 파워 시스템, SAP 하나가 IBM 파워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IBM 파워 시스템의 장점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언급해 드리고,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AP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 변화의 흐름이 현재 Rise with SAP라는 용어로 지금 SAP가 변화를 하고 있어요. 이 Rise with SAP의 파워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또 변화를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IBM SAP 하나원 파워에 대한 로드맵을 언급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BM과 SAP는 실질적으로 엄청 오래됐어요. 이 SAP라는 회사도 1972년도에 독일에서 이렇게 회사가 설립됐는데 이 회사가 IBM 직원 4명이 나와서 만든 회사였어요. 원래는 4, 5명이 나와가지고 만든 소프트웨어 회사였는데 지금은 엄청 그러니까 세계 거의 1위의 소프트웨어 회사, 1, 2위를 다투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됐죠. 이 회사가 결점에 R1, SAP R1, R2, R3라는 소프트웨어를 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 초반에 네티브 아키텍처에 ECC를 발표를 했었고, 최근에는 2013년도에 SAP 하나라는 아키텍처를 발표를 했었죠. 이 SAP 하나는 아시다시피 인메모리 DB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SAP의 테이블들이 전부 다 메모리에 다 올라가 있는 하드웨어 메모리에 다 올라가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AP 하나가 초기에 출시될 때는 X86 환경이었는데 2015년도에 IBM 파워 8에서 처음으로 제의가 돼가지고 IBM 파워 환경에서도 SAP 하나가 수행되도록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파워 9 베이스에서 SAP 하나가 돌아가고 2011년 말에 파워 10 환경에서 SAP 하나가 수행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뭐 몇 년 안 됐어요. 저희들 X86은 초기에 출시해가지고 뭐 많은 고객 뭐 확보했다는데 IBM은 얼마나 많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냐 보시면 2020년 초에 조사했었을 때 약 3,000 고객 이상이 현재 파워 기반의 SAP 하나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워 기반에서 SAP를 이렇게 수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IBM의 리더십, 기술적인 리더십이 이 뒷받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그 첫 번째로 SAP 하나 환경에서 4개 시스템, 8개 시스템, 여기 16개 시스템까지 운영 하나 DB를 가상화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게 IBM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가 최대 메모리가 지원하는 최대 메모리가 24테라 그리고 현재는 32테라까지 한 노드에서 SAP 한 노드에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IBM이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는 SAP에서 주관하는 어워드를 저희들이 파워 시스템이 피나클 어워드를 받았고요. 최근에는 가장 좋은, 가장 강한 IaaS 시스템으로 IBM 파워 vs IBM 파워 시스템도 IBM 클라우드 환경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IBM 클라우드 환경의 파워 시스템을 파워 vs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파워 vs가 지금 시장에서는 안전하고 견고한 IaaS 환경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AP 하나온 파워 시스템 라인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크게 파워 9 제품과 파워 10 제품, 오늘 론칭하고 있는 여기 파워 10 제품이 나오는데 이 시스템 중에서 SAP 하나가 수행되는 장비는 어떤 거냐? 안 되는 장비를 찾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SAP 하나 시스템은 무조건 2소켓 이상 장비에서 운영 시스템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SAP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914 같은 경우에는 SAP 하나 운영 시스템을 못 올리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1014 여기도 1소켓짜리 장비인데 이 장비에서도 SAP 하나를 못 올립니다. 이거는 SAP의 가이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시스템에는 전부 다 SAP 하나를 다 올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파워 9 같은 경우에는 S922, H922, L922, S924 시리즈가 있고요. 그리고 E950, E980. 보신 것처럼 이 장비들, 스케일 아웃 장비에서는 최대 4테라까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E950 같은 경우에는 16테라까지 사용하고, E980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는 64테라가 꽂히지만 SAP 하나는 32테라가 맥스입니다. 요거는 SAP에서 가이드하는 게 한 노드의 맥스는 32테라이기 때문에 여기 980은 32테라까지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 발표되는 파워 10 장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브로셔에도 지금 3페이지 한번 보시면 라인업이 있을 겁니다. 3페이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 라인업이 여기 S1014, S1022, S1024, S1050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있겠지만 거기에 없는 S1022S라는 게 있어요. 요 앞에 요 두 개 시스템 스케일아웃 장비는 SCM 싱글칩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나머지 1024와 1022 같은 경우는 DCM 더블칩 모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 라인업이 좀 더 많이 확장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S1022들은 1014 같은 경우에는 1테라까지 되고요. 1022S는 2테라까지. 여기 1022는
4테라까지 사용 가능하고 S1024는 8테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S1050은 950과 같이 16테라로 똑같은데 CPU가 여기는 맥스 96코어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924라든가 922 같은 경우에는 뭐 맥스 CPU가 24코어, 뭐 22코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했다면 여기 S1024 같은 경우에는 48코어까지 구성이 가능하고요. S1022 같은 경우에는 40코어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인업이 파워9 대비해 가지고 좀 많이 스펙트럼하게 좀 이렇게 펼쳐졌다. 그리고 기존의 파워9 여기에서 SAP 하나를 구성하던 거를 지금은 S1024에서도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캐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S1080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발표를 했었고요. 물리적으로는 64테라가 꽂히지만 현재는 2CNC까지 발표가 됐고 SAP 메모리 인증은 23테라까지 현재는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참 타사와 비교하는 걸 자제를 해야 되는데 IBM 제품을 고객분들한테 설명하다가 보면 성능에 대해 가지고 아니면 어떤 최대 메모리의 어떤 사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교하지 않고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보시는 것처럼 현재 X86의 최신 인텔 칩 모듈이 아이스레이크 모델입니다.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이스레이크 아키텍처는 맥스 2소켓까지밖에 현재 구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2소켓 이상 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쿠퍼레이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올랩 성인 BW 같은 경우에는 2테라, S4 하나인 경우에는 4테라가 맥스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4테라 이상 메모리를 써야 된다. S4 하나를 4테라 이상 메모리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쿠퍼레이크를 써야 됩니다. 쿠퍼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H4의 바로 이야기할게요. 그냥 슈퍼덤플렉스 280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테라까지 S4 하나를 쓸 수가 있어요. S4 하나를 쓸 수가 있고 6테라로 해가지고 BW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H4에서 요렇고 H4 이외의 X86 밴더들은 3테라와 6테라입니다. 3테라와 6테라로 현재로는 SAP 서티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IBM은 어떠냐? IBM 파워9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2테라, 이 980 같은 경우에 맥스 32테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950 같은 경우에는 맥스 16테라까지 쓸 수가 있고요. S924 같은 경우에는 4테라까지 쓸 수가 있겠죠. 파워10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워10에 인증받은 거는 여기 SAP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23테라, 파워9은 32테라, 파워10은 23테라까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23테라까지 인증을 받았고 지금 현재 여기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 32테라 인증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워 이 1080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S1022하고 S1024, S1050, 이 1050 같은 경우에는 현재 SAP 메모리 인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곧 발표될 걸로 보여지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S1022S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증은 받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제품들에 대해서만 아마 SAP 하나 인증을
받아서 고객인데 딜리버리 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꾸 또 그 메모리 우수성 설명드렸듯이 또 이 성능에 대해 가지고 메모리뿐만 아니라 어떤 최대 그 CPU 성능에 대해 가지고 또 설명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 IBM 파워 10 같은 경우에 그 작년 하반기에 요 셉스가 나왔어요. 여기에 그 SAP의 SD 벤치마크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대부분 알다시피 그 TPMC와 같은 SAP의 성능 측정 그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셉스라고 해가지고 SAP에서 이거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파워 10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0코어 그 2CNC로 해가지고 그 나왔었을 때 약 코어당 7,900셉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따끈따끈하게 여기 보시면 파워 1050이 이번에 7월 11일 날 요 셉스가 발표가 됐는데 96코어에 그 73만 6천 셉스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코어당 그 7,600 셉스, 7,671 셉스가 나왔는데 요것도 약간 뭐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요게 아이스레이크의 그러니까 투소켓짜리겠죠. 투소켓짜리 코어당 셉스가 약 3,000이 나와요. 3,000이 나오는데 여기에 약 한 2.6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448코어짜리 직접 말해야 되겠죠. 그 슈퍼돔 플렉스 캐스케이드 레이크 448코어짜리 했었을 때 코어당 셉스가 약 1958 셉스가 나옵니다. 여기에 코어당 보면 약 4배 차이가 나고 있어요. 즉, 이건 말은 뭐냐면 그 448코어가 약 한 87만 셉스가 나왔거든요. 87만 셉스가 나왔고 IBM 파워 10 같은 경우에는 120코어에 97만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448하고 120하고 비교하더라도 엄청 셉스가 더 많이 IBM이 더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IBM 파워 9하고 비교를 해보면 파워 9하고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났어요. 생각보다 그 파워 9 대비해가지고 파워 10이 약 33%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마 파워 10 장비도 뭐 고객들인데 더 나은 어떤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워 10 시스템이 SAP 환경에서 왜 적합한 시스템인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컴퓨터 구조 다 아시다시피 현재 뭐 그 컴퓨터 구조가 예전 뭐 1957년도에 폰 노이만이라는 이 그 컴퓨터 아키텍처가 구성한 이 아키텍처를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 기억 장치, 즉 중앙 처리 장치, CPU뿐만 아니라 메모리, 주 기억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출력이 있고 보조 장치, 보조 기억 장치가 있는 이 구조를 뭐 폰노이만 컴퓨팅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CPU는 엄청 빨라요. 메모리는 그나마 빨라요. 뭐 예를 들면 스토리지는 안 빨라요. 그러다면 처리를 하는데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이 환경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고민하다가 많이 이런 협회에서 많이 만든 게 뭐 오픈 캐피라든가 아니면 뭐 퍼시스턴트 메모리라든가 NVMe라든가 SSD 이런 어떤 다른 장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장치들을 이 오븐 파워 10에서는 많이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SAP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메모리 DB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메모리에 데이터를 다 올려놓고 전부 다 처리하다 보니까 이 CPU와 메모리의 성능이 인메모리 DB의 성능을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M 파워 10은 이 세 가지
보시는 것처럼 CPU 성능 조금 전에 보셨듯이 엄청 33%가 뛰어났죠. 그리고 그 L2 캐시, 그러니까 뭐 요 메모리와 이 CPU 간에 어떤 캐시 역할을 하는 L2 캐시를 배 이상 더 늘렸어요. 파워 9보다. 그리고 메모리 성능 자체도 개선을 시켰습니다. 요 메모리 성능, 아까 전에 제가 뭐 오픈 캐피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오픈 캐피의 한 영역으로 OMI, 그러니까 오픈 메모리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오픈 파워 10에서는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OMI로 통해가지고 이 메모리 밴드위스를 많이 개선시켰습니다. 약 한 80% 정도 개선시켰고요. 그리고 이 CPU와 메모리의 사이의 성능도 개선을 시켰는데 기존에 이 채널이 8개였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16개로 더 많이 증설해가지고 통로를 더 많이 해서 성능을 개선시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SAP가 지금 현재 어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Rise with SAP를 그 고객인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Rise with SAP가 뭐냐? 설명드리면 기존 전통적인 S4HANA 구축 방법인데요. 인프라 관리라든가 제품 지원, 시스템 관리, 운영, 분석 구축, 어플리케이션 운영, 요거를 고객들이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를 보통 뭐 SAP 그 컨설팅 업체, 뭐 딜로이트나 PwC나 이런 컨설팅 업체에 맡기면 다들 불러와가지고 해주던 거를 지금은 요 영역은 SAP가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게 Rise with SAP고 그 기반은 클라우드다. 이 클라우드 업체, 그러니까 뭐 하이퍼스칼라 클라우드 업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AWS, MS Azure,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IBM 클라우드,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요 5개 업체가 요거를 지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SAP에서는 요 영역은 자기네들이 계약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때는 그 계약 자체가 그 연구 라이센스 형태였고요. 요때는 Rise with SAP는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뭐 여기 IBM은 그러면 이 Rise with SAP를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IBM도 Rise with SAP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파워 아까 VS 환경이 있다 그랬죠. 이 파워 VS 환경과 X86, IBM 클라우드에도 보면 X86 클라우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지원을 하는데 타사와 다른 점은 IBM은 처음부터 최대 규모의 어떤 메모리를 지원하는 형태로 설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22.5테라까지 IBM 파워 VS 환경에서 SAP 하나를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옵션이 그거밖에 없냐? 사실은 아니에요.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처럼 S4 하나를 구축하고자 하는 고객들 가능하고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그러니까 Rise with SAP가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로 해서 구축할 수도 있고 Rise with SAP로 해서 뭐 구축할 수도 있고 여기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또 다른 Rise with SAP의 옵션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스터머 데이터 센터라고 해가지고 고객 데이터 센터에 장비는 갖다 놓고 자산은 SAP 자산으로 해가지고 Rise with SAP로 계약을 SAP랑 맺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IBM은 현재 Rise with SAP IBM 클라우드 버전은 지난 Q, EQ의 인증을 받았고 요 커스터머 데이터 센터 옵션은 4Q에 인증될 예정입니다. 이
라이즈 위드 SAP 그 프리미엄 서플라이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앞에서 그 있었죠. 구축, 분석, 어플리케이션 운영, 여러 가지 인프라 관리 5가지 영역이 있었는데 이 프리미엄 서플라이 옵션은 IBM 컨설팅이 들어가 가지고 이 5가지 영역을 다 제공하는데 해주는 게 프리미엄 서플라이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파워 베이스다, 파워 VS 베이스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 파워 시스템의 특장점을 그대로 영속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파워 시스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능이 있을 수 있고 마이그레이션이 아주 쉽겠고 그리고 가상화 환경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안 쪽이라든가 하이퍼바이저 쪽 보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프로세스 보안, 메모리 보안, 하드웨어 보안 쪽을 고려해 가지고 파워 시스템 위에 요 옵션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장으로 왔는데 파워 시스템 향후 로드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거는 현재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3테라 인증받았고요. 그리고 그 SD 벤치마크 아까 전에 코어당 7959 셉스 나와 있고 그리고 파워 VS 인증 라이즈 위드 SAP 받았고 프리미엄 서플라이 옵션은 IBM 컨설팅과 같이 하는 옵션 발표를 했습니다. 3Q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이 1080 최대 32테라까지 인증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1050, S1024, S1022에 대한 SAP 메모리 인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7월 11일 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4소켓짜리 셉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4Q에는 보시는 것처럼 S1080 40테라까지 아마 SAP 인증 진행할 걸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80 16캣짜리의 어떤 SD 벤치마크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이즈 위드 SAP의 커스터머 데이터 센터 옵션이 인증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뭐 IBM 영업을 통해서 언제든 연락 주시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